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정입니다. 생산자에게는 자부심을, 소비자에게는 안심을 주는 해썹 인증. 이번 시간에는 해썹 인증 후 사후 관리와 연장 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기별 사후 관리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 전에는 인증 심사를 위해 해썹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 기준서를 제정합니다. 이후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게 되면 시기별로 평가 및 심사가 진행됩니다. 인증 후 다음 연도인 1년 차에는 불시의 조사평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평가에서는 기존 인증 심사와 같은 실시 상황 평가표 항목 점검과 더불어 인증 이후 연 1회 수료하여야 하는 해썹 정기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신규 원료, 제품 등의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 기준서가 개정되었는지, 그리고 사용 중인 계측기에 대한 정기적인 내외부 검교정이 실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 1회 중요 관리적, 유효성 평가와 더불어 실시 상황 평가를 이용한 정기 검증인 자체 해썹 평가를 실시한 후 기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2년 차에도 불시의 조사 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도 1년 차와 마찬가지로 정기 교육 이수, 관리 기준서 개정 등을 확인하고 해썹과 관련된 사항 등을 잘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유효 기간이 끝나는 3년 차에는 연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전 조사 평가와 같은 관리 내용을 확인한 후 인증 연장 심사를 위해 서류와 현장을 점검하고 인증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전까지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연장 신청 서류 및 방법은 인증 만료 90일 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에 인증이 종료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위해서 평가자는 실시 상황 평가표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관리 계획, 현장 운영 현황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은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개선 필요 및 준비 상황에 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해당 표는 인증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썹 관리에 있어 주요 확인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시 상황 평가표에는 많은 평가 항목이 있지만 이 중 필수 항목으로 지정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필수 항목은 업종, 유형, 규모별 실시 상황 평가표 제일 마지막에 판정 기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항목에 대한 미이행으로 0점 판정이 되는 경우 다른 항목들을 모두 만점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적합 판정으로 귀결되오니 더욱 주의해서 관리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썹 관리의 필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CCP 적절성의 경우 연장 심사 전 원 부재료가 추가되거나 제조 공정도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CCP 적절성에 따라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한계 기준 설정 및 관리의 경우 연장 심사 전 기준서의 기준과 모니터링 일지 등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최초 인증 이후 다양한 제품이 추가되며 한계 기준이 변경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기준서와 기록 양식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심사 시 현장에서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CCP 적절성 재확인 결과 원료 규격 변경, 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한계 기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계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대한 설정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록 및 유지의 경우 연장 심사 전 기준서의 기준과 모니터링 일지 등 확인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및 관리되어야 하며 모니터링 담당자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계 기준 이탈 시 개선 조치의 경우 개선 조치 방법에 대한 모니터링 담당자의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선 조치 활동이 정상적으로 운영,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 및 관리해야 하며 한계 기준 이탈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사항에 대해 점검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에도 한계 기준 유효성 평가, 모니터링 장비 유지 보수 및 검교정 관리, 중요 관리점 검증, 교육 훈련 등 각 기준 및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한계 기준 유효성 평가 시에는 한계 기준 범위의 취약 조건에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업체의 가열 공정 한계 기준이 95에서 105도씨, 20에서 24분이라면 이 중 105도씨, 24분 가열 제품이 아닌 95도씨, 20분 가열 제품을 생산하여 실험해 보셔야 해당 범위의 조건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적인 선행 요건 관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수 관리 및 저수조 관리에 있어서 지하수의 경우에는 살균, 소독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주기적인 관리에 대한 기록 유지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저수조 내부의 적절성 유지 여부, 저수조 시건 장치의 확인 및 관리와 저수조 주변 청결, 정기적 청소, 소독 실행에 대한 기록 유지의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원 부재료 입고 시 시험 성적서 수령 및 유관 검사도 필수 관리 항목인데요. 설정된 시기에 맞춰 원 부재료 시험 성적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매 입고 시마다 유관 검사 기준에 맞춰 입고 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미이행 시 부적합으로 종결되는 필수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그 외 일반 평가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항목에는 밀폐 관리, 작업장 구역 설정 및 관리, 이물 제거 및 관리, 출입 절차 관리, 방충 방서 관리, 개인 위생 관리와 작업장 청소 소독 관리, 제조 설비 관리 및 청소 소독 관리, 소비자 불만, 이물 혼입 관리, 모니터링 도구 세척 소독 관리, 검 교정 관리, 냉장 냉동 창고 온도 관리, 용수 관리, 원 부자재 등의 교차 오염 관리, 운반 중 교차 오염 및 온도 관리, 완제품 검사 및 회수 관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관리해 주셔야 하며 각 관리 항목들의 기준 이탈 시 반드시 개선 조치 실행 및 기록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썹 실시 상황 평가표 점검 항목 준수에 앞서서 기본적인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준수 역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 및 기록 유지가 필요한데요. 필요한 서류 등의 항목과 운영 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작성할 때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시 건축물 등록 대장 변경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변경 시 용도, 작업장 면적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업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 필증의 경우 영업장의 면적 변경 시 관할 지자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건축물 대장 면적과 동일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 제조 보고서는 품목 제조 변경 또는 추가 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가 필요하며 제품 생산 개시 전 또는 개시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의무 적용 유형은 품목 제조 보고를 했더라도 해썹 인증을 받기 전에는 유통, 판매할 수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산 및 작업 일지의 경우 매일 생산 시마다 작성이 필요하며 원료 투입량, 제품 생산량 등을 표시하여 다른 관련 서류와 연동, 모두 일치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록을 할 때에는 생산된 완제품이 몇 월 며칠 입고된 원료를 사용했는지 또 제조일은 언제인지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 관리해야 하며 원료 수불부에 추적할 수 있도록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관련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이 필요합니다. 원료 입고일지 및 원료 수불부는 원료 입고 시마다 기록이 필요하며 유관 검사를 포함한 입고 검사의 기록 및 시험 성적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 등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관련 서류 역시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이 필요합니다. 제품 거래 기록의 경우 제품 출하 시의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 등을 기록하여 추적 관리가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는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되어야 합니다. 자가 품질 검사의 경우 정해진 주기에 따라 완제품을 검사하며 법적 분석 항목을 확인합니다. 생산되는 제품의 해당 검사 주기에 따라 실시하며
검사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하고 식품 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 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경우 식품 유형별로 실시합니다. 만약 식품 유형이 동일하더라도 사용 원재료에 따른 검사 항목의 차이가 있을 경우 검사 항목이 동일한 식품 유형별로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적용 시점은 제품 제조일 기준으로 신청하며 기록서는 2년 동안 보관합니다. 다음은 종사자 건강진단증입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구비되어야 하며 하루만 생산 작업에 참여하는 종사자더라도 건강진단증을 확인하고 작업에 투입되어야 합니다. 건강진단증은 판정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갱신해야 합니다. 위생적 취급 기준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별표 2 사항에 대한 준수가 필요합니다. 해당 항목의 주요 위반 사례는 작업장 및 제조설비 청결관리 미흡, 종사자 위생복장 착용 불량, 원료 보관관리 미흡 등이 있으니 이에 주의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물 관리의 경우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원료 입구에서부터 최종 제품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관리와 종사자 및 작업장 환경관리 등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소비자로부터 신고받은 경우 식품 분야는 신고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축산물 분야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가 필요합니다. 이물 검출에 대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증거물은 6개월간 보관이 필요하지만 만약 이물이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경우 2개월 보관도 가능합니다. 표시 기준입니다.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최소 판매 단위의 용기 포장에 표시사항 누락 여부에 대해 관리합니다. 표시면은 주표시면, 일괄 표시면, 기타 표시면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와 관련하여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주요 위반 사례로는 제조업체 허위 표기, 포장지 연장 사용, 승인 신청 없이 임의로 스티커를 이용하여 수정, 유통기한 초과 표시, 유통기한 불분명 등이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재는 인쇄 시 일반적으로 대량 제작하고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생교육은 식품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위생교육기관에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수 검사 성적서의 경우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는 연 1회 이상 시험 성적서를 구비해야 하며 마시는 용도는 단기별 1회 이상 시험 성적서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조사평가나 연장심사 단계에서 미이행 시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필수 항목들은 한 번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중 특히 유의해야 하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 관리점 결정도에 맞게 CCP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 관리점은 한계 기준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모니터링 담당자는 빠짐없이 모니터링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네 번째, 모니터링 한계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 부재료 입고 시 유관 검사, 성적서 수령 등 입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지하수를 살균 또는 소독합니다. 인증 및 연장 평가에는 부적합 종결되는 필수 항목이 있다면 정기 조사 평가에는 행정처분 조치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즉시 인증이 취소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후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썹 인증 이후에 확인하셔야 할 사후 관리, 그리고 인증 연장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참고 자료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의 자료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르고 안전한 먹거리,
해썹 인증과 함께 만듭니다.